국민모임의 정동영 영입위원장이 어제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거 판도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참 많은 번민을 하셨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먼저 좀 입장을 좀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저는 미랄이 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보다도 이번 4.29 선거를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승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두 번째는 4월 29일 이후에 국민 모임의 창당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몸을 불살라야 하겠다. 이런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실 먼저 주위에서 격려도 많으셨을 테고 또 주위에 또 염려도 동시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뭐 새정치민주연합을 좀 탈당하시면서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런 만큼 좀 국민 모임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이제 세 군데 다 후보를 출전시키겠다고 이제 큰 소리를 했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보궐선거에 인지도도 높고 명망이 있고 또 국민 모임의 정체성에 맞는 그런 후보를 내놓는다는 게 참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총선 같으면 이제 수백 명의 후보자들이 있기 때문에 신진 30대,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젊은 각 분야의 인재들을 대거 출격시킬 수가 있는 문제인데 보궐선거는 사실 짧은 시간 안에 신인이 등장해서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어제 출마를 말씀하시면서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야당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요. 여당하고 똑같으려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야당이 있느냐? No, 아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비판자로서의 야당이 있고 두 번째는요. 민주주의라는 건 야당이 정부가 되는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당 항상 정부가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대안. 근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야당 정부 뭐가 달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자로서도 저는 야당이 역할에 미달이고 또 다음 정부, 대안 정부로서도 거기에 국민 눈높이에 미달이고 이대로 가면 정권 교체 어렵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가 좋다는 거지요. 지금 이대로가.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대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여당은 대표하는 계층이 뚜렷합니다.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여당이 대변하는 기득권층에 속하지 못한 목소리가 작고 미약하고 잘 들리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누가 대표하는 것입니까? 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그 역할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대안 세력의 출현이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 지렛대로 뭔가를 들어 올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들어 올리느냐? 정권 교체라는 돌을 들어 올려라. 근데 지렛대를 들어 올리려면 받침돌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이 받침돌이 야당의 존재인데 이게 부실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강하고 단단한 받침돌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 모임 아니면 정동영 위원장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비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안으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바깥으로는 평화체제로 가야 합니다. 왜 복지국가냐? 자, 28,000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40명씩 세상을 스스로 떠납니다. 단군 이래에 전쟁 상태가 아닌 평화 상태에서 2개 사단 병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명 손실을 하는 생활전선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오늘도 매일 하루에 5명씩 산업재해 현장에서 떨어져서 숨을 거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아두고 또 엊그제 국민모임 창당 발기 모임을 가졌는데요. 영등포의 한
문 닫은 폐공장. 네. 아마 정당이 태어나면서 폐공장에서 발기인 대회를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장을 거쳐간 수많은 분들, 기름때 입은 작업복을 입고 하루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분들, 지금 어디서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 그분들의 아들, 딸들은 어떤 교육 기회를 받았을까? 또 그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치는 왜 하는가? 정치의 존재 이유는 뭔가?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네. 이 현실의 결과물은요,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결과물입니다. 이 정치를 이대로 두고는 지금의 삶이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요, 새정치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장사 안 돼서 못 살겠고, 취직 안 돼서 못 살겠고,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기댈 곳이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국민들과의 한판 승부가 이번 관악을 선거고 보궐선거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외람된 질문이지만 몇 가지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야당의 대권 후보로서 또 야당의 대표로서도 두 차례를 역임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하셨던 기득권, 어떤 야당 세력의 어떤 그런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을 가져온데 책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정치를 해온 것이 땅바닥에서 허공에 30cm 떠서 정치를 해왔구나. 땅에 발을 붙이자.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현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주당부터 바꾸자.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가야 한다. 대공황이 왔을 때, 비참한 경제 상태가 됐을 때 미국 민주당이 진보적 민주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루스벨트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뉴딜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그 노선을 제시하고 민주당의 당헌을 바꿨습니다. 정동영이가 대표 발의했고 강령을 바꿨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바꿔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가면 또다시 야당하는 길밖에는 없다.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냐.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과거에 야당하던 김대중 총재 60석, 70석이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꼼짝 못했습니다. 강력한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이 130석을 만들어줬습니다. 5.16 이후에요, 최다 의석입니다. 그런데 야당성, 투쟁성에 있어서는 최약체 야당입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새누리당과 50보, 100보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야당, 여기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대안이 되기 위해서 이번 관악을 선거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말씀하신 결국은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한 정권 교체, 예. 힘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 말씀이신데, 그럼 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정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야권이 분열이 되고 결국에는 새누리당, 여권에 어부지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농담 한마디 할까요? 어부지리는 바닷가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관악산은 바다에서 멀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네. 한 사람 뽑는 소선거구제 1988년부터 지난 27년 동안이요, 단 한 명도 보수 여당 후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를요. 네. 많은 야당 후보들이 나와도 1등하는 후보에게, 될 만한 후보에게 몰아주는 유권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악을에 접근한 보수 여당 후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권이 승리합니다. 누가 되든 일단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정동영이가 야권의 대표성을 가지면 거기에 5명이든 7명이 나왔든 거기서 1등하는 야당 후보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에는 야권이 어떤 형태로든 좀 연대, 좀 단일화, 그런 논의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27년 동안 이렇게 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출마 선언하고 네. 그 과거의 선거 지형을 보니까 7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7번 모조리 민주당이 이겼는데요. 그것도 작년에는 이제 네.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요, 여당 후보가 35%를 넘은 적이 없더라고요. 3분의 1에 딱 갇혀 있습니다. 네. 관악을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의 승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않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또 하나 예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 위원장님을 대상으로 사실은 지역구를 너무 좀 자주 옮기는 것 아니냐. 물론 뭐 여러 명분이 있고 또 당위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많이 옮기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철새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저는 옮겨 다닌 건 맞습니다. 그 비판 뭐 맞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노선입니다. 노선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철새라고 말합니다. 가장 정확한 노선,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투진하는 노선을 걸어온 사람이 저는 정동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딱지를 붙이기는 그건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상으로 새누리당에서 새정치연합에서 정동영이 이상으로 눈물 흘리는 약자 곁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뭘 만들어내고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온 새가 있었으면 얘기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기득권 때문에 배가 너무 나와서 도대체 날 수도 없는 새를 먹새라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국민에게 지금 이 기득권, 이 양당 구조가 정말로 우리 국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이 그 광주에서 지금 그 천정배 무소속 전 의원도 사실은 좀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는데 천정배 전 의원과의 연대 어떤 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천정배 의원께서 국민 모임에 합류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입장이 좀 현재까지는 다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합류를 권할 생각입니다. 근데 국민 모임 입장에서는 지금 진보 정당들과의 공동 대응 입장에 있거든요. 광주에도 이제 정의당 후보가 나와 있고 또 관악에도 이제 여러 진보 정당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또 광주 시민들이 역시 네. 거기도 광주의 새정치연합 일당 체제에 실증을 내기 때문에 네. 광주는 뭐 그동안 공천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져도 어쩔 수 없이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뭔가 변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도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화의 물꼬가 광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문입니다. 우문이긴 한데 아까 뭐 야권 말씀을 하셨는데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실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야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관악은 정의로운 곳입니다. 관악을 유권자들은요 어떤 지역 유권자보다 시대 의식이 분명한 유권자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7년간 선거에서 보수 여당의 확장을 확실하게 막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과연 관악의 정의로운 유권자들이 어떤 정치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 네.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늠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권자도 보고 계실 테고 또 새로운 어떤 국민 모임의 어떤 인재 영입 위원장으로서 어떤 당부 말씀이라든가 비전, 포부를 한 말씀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정치가 안 바뀌면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근데 민주주의는요 가난한 보통 사람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분들 뜻대로 정치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분들의 뜻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정당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당이 있는 나라는 다 복지국가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복지국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그 눈물을 닦아주고 대표하는 강력한 정치 세력이 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관악을 해서 정동영과 국민 모임이 승리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정동영이가 제시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적 복지의 길을 가라. 정전체제를 휴전체제로 바꿔라. 한반도 평화 경제를 길을 가라 하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1년짜리 국회의원 누구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바꿔내기를 원한다면 저는 4월 29일 정동영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